그게 이제 간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간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이 바로 극심한 피로감과 권태감입니다. 오래 묵은 공류, 이런데 이제 아플라톡신이라는 이게 간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맹독이에요. 지글지글 삼겹살, 하나 둘 셋, 소맥. 소맥을. 안녕하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 헬스 시그널의 충효. 지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이재병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이재병입니다.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간이 정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간이 이제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인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몰랐어요. 손바닥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붙일 정도 아. 크기입니다. 우리 간은 오른쪽 윗배, 그러니까 갈비뼈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 나타나는 간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하얀색 시그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눈 흰자위 밑에 이렇게 노란색이 보일 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간이 안 좋을 때 빌리루빈이 쌓이면서 간에 이상이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피부에 붉은 거미 모양의 반점이 생깁니다.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어떤 사인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손톱에 하얀색이 보이거나 세로줄, 흰색 세로줄이 생기고 또 대변도 하얀색이 될 경우에는 간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건강검진 결과에 간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와서 걱정이 되는데요. 간 수치가 안 좋으면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그 간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이 바로 극심한 피로감과 권태감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가벼운 활동 후에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질 정도의 피로감이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피로감이란 게 꼭 이런 느낌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수치를 알아보고 면밀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간 건강을 해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대표인 걸 말씀드리자면 이제 탄산음료나 스포츠 음료 그리고 과일맛 음료처럼 액상 과당이 많은 음료가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이 액상 과당이 특히 이제 간에서만 대사가 되기 때문에 지방간과 비만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에도 나트륨이 많고 식품 첨가물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간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해독 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해요. 또 이제 뭐 우리 좋아하는 튀김이나 과자, 케이크, 뭐 도넛 이런 것에 있는 트랜스 지방들도 지방간을 유발하죠. 그리고 요거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래 묵은 공류 그리고 견과류 이런 데 이제 아플라톡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간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맹독이에요. 그래서 약간 묵은 내가 나는 땅콩이나 좀 견과류 있잖아요. 아깝다고 드시지 마시고 버리는 게 이제 간 건강을 위한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간 건강 얘기할 때 가장 치명적이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술인데요. 또 이제 요즘 연말연시 많아서 술자리가 많죠. 우리 충현님과 지원님 두 분은 술 좋아하세요? 네, 저는 좋아해요. 바로 나오시네요. 예.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그렇게까지. 않습니다. 지금 대답만 들어봐서는 충현님이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 같고 지원님은 안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살짝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각종 주류와 음료수가 이제 띄어져 있습니다. 제시어를 드릴 테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를 두 분이 동시에 그리고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비온 날 파전엔 하나, 둘, 셋. 소주! 막걸리. 조금 소주를. 어긋나네요. 예. 자, 회 한 젓가락에 하나, 둘, 셋. 소주. 네. 지글지글 삼겹살. 하나, 둘, 셋. 소맥. 소맥을. 저는 술 안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잘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대답이. 맞습니다. 굉장히. 이런 주류가 떠오르는 거는 바로 뇌의 조건 반사 기능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파전과 막걸리, 파전과 소주 두 분이 이렇게 경험이 다르신 거죠. 이 경험들이 뇌의 보상회로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행복감이 각인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은 이제 딱 음식 자극만으로 술 욕구가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까 회 한 젓가락 나왔을 때 뭐 보상을 대체하면 이 회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마치 이제 블루투스 연결을 다른 기기로 바꾸는 것처럼요. 술이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거는 저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좋은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일단 알코올은 그람당 7kcal 고열량이에요. 근데 영양소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뇌는 이제 알코올을 독성 물질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 효소를 총동원해가지고 최우선적으로 분해를 해요. 그 사이에 고열량의 안주도 같이 들어오죠. 이게 이제 간은 그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이쪽의 기능을 다 쏟기 때문에 안주들이 분해되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면서 결국 체지방으로 되죠. 동시에 이제 알코올이 근육 합성을 30%나 막게 되고요. 알코올을 대사할 때 쓰는 에너지원이 또 근육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근육도 빠지죠. 또 알코올을 몸에서 빨리 배출해야 우리 몸이 이제 독성으로 인식하니까 빨리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탈수가 발생하면서 근육이 더 쪼그라들죠. 마치 뭐 육포처럼. 결국 이제 이 음주라는 것이 살찌고 근육 잃는 최악의 콤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의 경우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술로 푸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간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의 혈액을 근육과 심장에 집중시켜요. 그럼 간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고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든 간은 해독 능력이 급감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몸에 염증 물질을 만드는데 그게 간 수치를 높이고 간의 상태를 악화시켜요. 그래서 간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저희 같은 직장인들이 술 대신 어떤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걸 좀 추천해 주시는지. 뭐 다들 아시는 거죠. 사실 저는 뭐 운동을 추천하는 편이고요. 근데 여기서 운동하면은 우리가 뭐 어떤 운동 하시냐고 제가 내원하신 분들께 여쭤보면은 그냥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걷는다. 걷기 운동 많이 한다. 한강 좀 걸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운동의 기준이 그 정도는 좀 안 돼요. 중등도 이상. 그러니까 땀이 나고 심박수가 그래도 한 100에서 120 정도 상회하는 정도 수준으로 돼야 운동이 됩니다. 이번에는 간 건강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OX 퀴즈를 해볼 차례입니다. 저희가 원장님께 간 건강에 대한 OX 퀴즈를 낼 테니까 속 시원하게 정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네.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하나, 둘, 셋. 대부분의 단백질은 간에서 분해돼요.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게 몸에 보통은 도움이 되죠. 그러나 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그 과다하게 섭취하는 단백질을 분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것들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에 무리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제 얘기라서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술을 못 마시는 것도 유전이다. 하나, 둘, 셋. 그건 유전입니다. 이 물려받은 거고요. 네. 뇌에 베타클로토라는 그 단백질이 부족하면 술에 대한 선호도와 섭취량, 소비량이 모두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기질은 이미 뇌에서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하는 ADHD라는 단백질과 그 아세트알데히드를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과정에 필요한 ALDH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부모님에게 받은 유전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술을 좋아하는 것도 술을 잘 마시고 못 마시는 것도 다 유전적인 영향이 있죠. 입냄새가 심한 사람은 간 건강을 의심해 봐야 된다. 하나, 둘, 셋. 맞습니다. 그냥 입냄새랑은 좀 다르고요. 그 암모니아성의 좀 단맛이 섞인 그 악취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아는 계란 썩은 냄새. 이런 악취가 나면은 약간 중증 간질할 때 나는 구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술에 더 빨리 취한다.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이게 이제 키가 작은 사람은 체구가 좀 작으신 편이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몸에 수분이 적어서 알코올 농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술을 같은 페이스로 먹으면 훨씬 더 빨리 취해요. 그러면 최홍만 같은 사람들은 술을 엄청 많이 마시겠네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분은 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봐야겠지만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훨씬 더 오래 버틸 겁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간 건강을 더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간 건강에 좋은 영양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밀크시슬 같은 경우도 실제로 간세포 보호랑 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뭐 아티초크란 물질도 간 해독이랑 노폐물의 배출. 오메가3는 간의 염증도 감소시키고 중성지방에도 좋거든요.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하는데. 또 비타민 D는 간의 섬유화 진행을 늦추고 우르사 성분 중에서 이제 핵심 성분이 이제 UDCA인데 이게 이제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영양제들 어디까지나 간이 건강할 때 드시는 게 좋고요. 간 기능제를 먹을 정도로
뭐 간에 좀 내가 좀 자신이 없다 혹은 간질환이 좀 의심된다 하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님이랑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간에 좋다는 한약이나 녹즙 같은 것들은 어떤가요? 모든 신선식품을 제외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은 다 간을 거쳐서 대사되고 해독됩니다. 많이 복용하면 독성 간염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간을 위해서 좋은 걸 드시고 싶다면 뭐 여러 논문을 통해 검증된 식품을 드시는 게 좋은데 그게 바로 뭐냐? 커피입니다. 오. 특히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는 하루 3잔에서 5잔의 커피가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미국에서는 아예 지방간 치료 가이드라인에 커피를 마시라고 권유할 정도입니다. 혹시 아메리카노 중에 따뜻하거나 차가운 온도랑은 상관없습니다. 성분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오늘은 간 건강 시그널부터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서 스트레스를 풀 때는 술보다는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간 건강을 챙겨서 이제 2026년도 우리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인사해볼까요? 내 몸을 보내는 SOS. 헬스 시그널. 미리미리 체크해서 건강하세요.